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친절하게 이슈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센텀 2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센텀 2지구 하면은 뭐 해운대 쪽에 있겠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위치는 해운대구 반려농산물 맞은편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시장 부근에 한 188만 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석대 산업단지도 있고, 예, 뭐 산업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곳이 원래는 이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몰랐죠. 예. 정두환 정권 시절에 뭐 땅값이 뭐 77억이라는 경우도 있고 100몇억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 다 합쳐서 250억이라는 헐값으로 풍산에 좀 매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 싼값에 매각된 이유는 국방을 위한 그 방위 산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싸게 매각됐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풍산홀딩스, 그다음에 풍산부산 사업장, 그다음에 풍산마이크로텍이라는 세 개 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방위 산업이라면 우리 흔히 말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네. 업체인데 네네. 무기, 특히 화학을 만드는 곳이라고 화약, 보여요. 예. 그다음에 도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뭐 경치나 이런 부분은 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개발이 계획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개발 계획이 네. 나왔었거든요. 예. 사실 부산에 이런 군수 산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조차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예, 맞죠. 근데 풍산기업 회장이 2006년에 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하기 위해서 부산의 풍산부지를 매각해서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여동에 풍산이라는 무기 공장이 있구나라는 것이 일반에 네네. 공개되고 또 이것이 매각되는구나라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2007년에 부산시가 또 이제 같이 부산의 공장의 용지가 좀 부족하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근데 그린벨트는 부산시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지식문화, 정보통신, 첨단산업과 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네네. 옆에 바로 보면 센텀 1이라고 하는 우리 센텀시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모델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허남식 시장 시절에 풍산이 도움구장 스포츠 컴플렉스를 건설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2012년에는 도움구장을 짓겠다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특혜 시비가 있어서 허남식 시장이 좀 반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갑자기 2014년에 도시 첨단 산업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네. 예. 2006년에 풍산 자체에서 네. 우리 새로운 사업을 하게 뭐 이거 팔자.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팔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이게 팔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워낙 땅값이 비싸고 예. 또 이걸 어떻게 책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불화받을 때 굉장히 좀 싼 값에 불화를 받았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도 한번 지어보자. 돔야구장 얘기 나왔다가 예.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 이런 계획들이 이제 계속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논란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당시는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를 네. 조성하냐.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냐.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네네. 것인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산업을 한다는 이유로 되게 싸게 불허를 네.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계획이 발표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2006년입니다. 네네.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곳의 땅값도 이제 오르지만 주변의 땅값도 예.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혜다. 그럼 그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한원이나 뭐 공공기업 이런 부분은 없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땅값 시세 차익을 누리는 특혜 개발을 하게 되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2014년 발표하기 전에 2013년에 부산시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해달라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부산시가 동구장이나 이런 거는 반려하다가 왜 갑자기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급선회하게 되었는지 사실 과정이 저희도 궁금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추측 정도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근데 이렇게 나섰을까? 아니 네. 얼핏 들어도 방위산업체 한다고 그렇게 싸게 받았으면 방위산업체 안 할 거면은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 맞습니다. 정도인데.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게 요 풍산기업 노동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이제 10년째 이 농성을 한다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와중에 네네. 2011년에 풍산이 경량난의 이유로 5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합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명목은 경량난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민주노총이 이때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노동자들이 일부 사업장 노동자들이. 네네. 그러면서 정리해고하고 매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4년에 서울고법에서 부당해고 선고를 해서 희망퇴직자를 제외하고는 다 전원이 복귀가 되죠. 근데 복귀되고 2015년에 또 다시 정리해고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측이 승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는 100% 불이 날 수 없는 공장이라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네네. 갑자기 불이 납니다. 어. 이게 여기 아시는 것처럼 방위산업이니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보안이나 네. 이런 네네. 화재가 되게 철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자들한테는 희망이 보이는 순간에 이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화재 사고가 나면서 이제 공장 전체 부품 공장이 전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직원은 강제 휴직에 들어간 상황에서 농성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부당해고의 문제도 제기를 했고요. 화재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도 풍산 사업부지가 그린벨트이고 그다음에 네네. 방위산업으로 오염된 곳이라는 점 그리고 헐값에 방위산업을 한다고 이제 불허를 받았는데 네. 방위산업을 포기하면서 높은 땅값을 보상받는데 그 차익을 고스란히 풍산으로 돌아가는 특혜가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곳에 사업이 불투명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센텀시티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힘들어질 거는 주택단지로 또 변질되지 않는가 하는 사실은 이제 노동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농성을 하면서 이 개발의 문제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을 하거든요. 네네. 그 협상의 주요 내용은 이제 고용 문제와 그다음에 도금 공정을 재가동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사실은 부산시와 풍산기업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풍산은 거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일부 노동자들한테 좀 회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여러 번 이제 중재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데 그 테이블이 끝나고 나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아니, 상황이 저는 발생했습니다. 전소가 됐으면 네.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는 방치하고 이제 안산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죠 또. 다른 데다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모나- 돌아갈 곳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를 또 이제 다시 복구를 해서 재가동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도금 공장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은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중금속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토양 오염 문제랑 또 이제 이 도금 공장 내에서 나오는 토양 오염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거랑 이제 묶어가지고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민사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왜 이곳에 산업단지를 짓는지,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도 토론을 했거든요. 예, 예. 네. 전국에 계신 이제 도시계획과 교수님들도 이렇게 교통이나 입지 조건이 안 좋은데 왜 산업단지를 짓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산업 용도가 폐지되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부속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결과 감사원도 그것을 인정했고, 만약에 방위 산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 부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을 냈다고 봅니다. 네네.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린벨트도 해제돼야 되고 토양 오염도 또 봐야 정화해야 되죠. 되고 네. 그다음에 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땅값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땅값이 어떤 기업이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부산시가 이걸 좀 이제 조기에 아니면 이렇지 않은 곳에 신속하게 추진했다면 들이지도 않을 세금을 세금을 안 들여도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들이지도 않은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병수 시장 때 보면 우리 이제 옛날 과자들 있지 않습니까? 쫀득이 이런 네네. 이런 이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유치 신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기업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조랑 저희가 이런 게 무슨 도시 첨단 산업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산업단지에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온 업체들이 원래 도시 첨단 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하지 않는,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업을 포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해도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들어서 저희가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센텀시티, 그 센텀1의 실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상 IT 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주거단지죠. 네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지정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했다는 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 저 풍산이란 기업이 대체 부지를 찾는데도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뭐 예. 기장 쪽에서도 아유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결국 도금 공장이라면 네네. 환경 오염이 뻔한데 그 예. 관광 자원인데 이거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경남 쪽에 얘기를 해보자. 근데 김해, 기장 이런 거 근데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냥 경제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만 보는 사람이라면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있고 토양 오염 문제 이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지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환경영향 평가. 토양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정밀 토양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갑자기 부산시가 토양 정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라고 하니까 부산시가 뭘 했었냐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결과를 받아보겠다. 근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토양 정밀 조사서를 첨부해서 환경 영향 평가에 임해라고 하는 거죠. 네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입장은 이렇고, 근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는 풍산의 상황을 고려해서 토지 보상 시점에 해도 괜찮다. 그리고 풍산 보고 해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토양 정밀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지금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고 네. 방위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토지 오염을 조사할 수 없다. 하지만 대체 부지 생기고 갈 네. 때쯤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임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 산업단지를 지정 네. 못하듯이 절차와 과정을 좀 지켜. 그러니까 원래대로 절차를 하면은 당연히 지금 환경영향평가 예, 예. 하고 그다음에 괜찮은지 보고 맞습니다.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은 오염을 정화한다면 복구하는데 정화해야지. 복구하는 그 비용을 내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예. 오염 유발자가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 때쯤 되면 우리 대체 부지 뭐 만들고 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당장 지금 대체 부지가 네, 나오질 없지 않아요. 안 물론 없으니까. 이전에 이제 오 교수 기장 군수님은 무소속이라 좀 이제 민주당에도 그렇고 민주당 정권에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권에도 이제 협조적이지 않았는데, 물론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국민의힘 이제 군수가 들어와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또 구의원들하고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염된 지금 이전 뭐
전두환 정권 시절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그런 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정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사전협상제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사전협상 대상지가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지역은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지금 또 풍산 사업장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런 모순된 형태를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말 산업단지로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하지만 만약에 부산시가 이곳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센텀 2지구 절차와 과정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지킨다는 것은 토양 정밀 조사를 해서 오염이 있다면 정화를 한 다음에 산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라고 했고 네네. 감사원 권고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풍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 앞에 좀 반려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도 또 그러면 대체 거기도 이제 부지. 옮겨야 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대체 부지를 어디를 찾을 것이냐. 그 상인분들하고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뚫을 네. 수밖에 없는 지점. 그러니까 반려농산물 시장, 그린벨트, 토양 오염, 그다음에 대체부지 너무나 많은 그런 고비를 것 넘겨야 같더라고요. 되는 부지를 왜 산업단지로 지정했는지 참 힘드네요. 예, 네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거기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첨단 산업이 맞는지 의문도 많이 들더라 네, 하는 맞습니다. 부분도 그리고 다시 너무 한번, 구석이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저 장마 시작이 돼가지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그 부분도 좀 유의하시고 이렇게 또 비가 오면 식중독도 더더욱 주의해야